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치과 원장 공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썩은 치아를 많이 방치했을 때 이게 염증이나 물혹으로 변했을 때 과연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과 치료를 너무 오랫동안 미뤄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거의 위에 치아가 다 빠지는 상태, 다 부러진 상태가 돼서야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치과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내어놨을 때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염증 그리고 물혹이 있는 부분인데 거의 모든 치아가 뿌리 끝에 염증이나 물혹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퉁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치아가 거의 다 부러져 있고, 그 부러지면서 치수가 노출되고, 그 노출된 치수로 인해서 감염이 진행되고, 그 감염 결과 뿌리 끝에 염증이나 물혹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모든 치아를 한 덩어리에 보철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 보철물이 하방으로 썩으면서 밑에 뿌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밑으로 위에와 똑같은 방식으로 염증이나 물혹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서 이렇게 다수의 물혹이 형성된 건 드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자기 상태를 보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싶고, 그리고 깔끔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싶고, 무엇보다 치료 끝에 고기를 제대로 먹고 싶다, 이런 게 가장 컸었는데, 전반적인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루 만에 수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전부 진행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당일날 보철을 껴드리고자 하지만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뼈가 푸석푸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임시 틀니와 그리고 임시 보철물을 둘 다 준비한 상태로 치료가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래도 잇몸이 다 부어 있는 상태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치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충치와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다 부어 있는 상태고,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사진, 입안에서 본 사진을 보게 되면 거의 뿌리 쪽에 이제 우식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날 때도 입을 가리고 만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입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입을 벌리고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씹는 기능을 당연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점점 양치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시게 됩니다. 피가 나니까 건드리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고, 잇몸도 염증이 밑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약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스스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뼈가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잇몸 주변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집안이 약해져 있는데, 폭탄이 여러 개 있으니까 뿌리 주변에 잇몸이 이제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다발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면역 반응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고를 약화시키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을 때 그 주변으로 폭탄이 여러 군데 터진다고 하면 당연히 거긴 약해지는 거고, 빈 구멍이 많으니까 뭔가 힘을 받았을 때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 뼈가 너무 푸석푸석하면은 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염증 제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밑바닥에 보이는 뼈, 오염된 뼈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승입하면서 뼈 이식까지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 계획을 보게 되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9개, 아래 같은 경우에는 8개를 이용해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거를 위해서 사진 보이는 것처럼 스플린트 가이드를 이용해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모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째지 않고 할 수 있다, 절개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치아를 발치하기 때문에 무절개로 진행하기는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 수술을 한 그대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마치 자를 대고 줄을 끈 것처럼, 그리고 골질도 좋은 데를 CT상으로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계획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쓰는 내비게이션 가이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 모의 수술을 하고 구강 장치, 플린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그 모의 수술한 결과를 입력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렇게 입안에 끼는 것처럼 끼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이용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제가 계획한 방향 그리고 깊이 그걸 그대로 여기성에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런 잇몸 상태에서 굳이 절개하지 않고 크게 잇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가 덜 나고 붓기와 통증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모두 빼고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절개는 할 수 없는 상태고 잇몸을 제끼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절개를 할 수 있고 잇몸을 여는 부분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붓고 피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했을 때 참고하는 자료 같은 경우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높이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 것인지 볼질에 따라서 어떤 드릴링을 쓸 것인지 깊이를 얼마만큼 심을 것인지에서 서지컬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여러 가지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참고로 해서 의사가 수술할 때 그 느낌, 촉감을 이용해서 그 골질을 느끼고 그 골질에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물론 수술할 때 그 뼈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자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만일에 고혈압이 있거나 뇌 쪽이나 심혈관 쪽 질환이 있어가지고 출혈성 질환이나 출혈성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때 충분한 검사 혹은 검토를 통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장착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이분은 수술할 때 웬만하면 치아를 껴드리려고 해봤는데 실제로 뼈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남아있는 뼈도 거의 얇게 남아있어가지고 당일날 치아를 바로 껴드릴 수는 없었고 임시 틀니를 이제 껴드렸는데 그 임시 틀니마저도 혹시 잘못하면 그 남아있는 뼈 같은 뼈들을 부러뜨릴까봐 절대 딱딱한 거 씹지 말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그걸 잘 지켜주셔가지고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잇몸뼈를 잘 살리는 것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 끝부분이 동그랗게 염증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이 얇게 남게 됩니다. 얇게 남기 때문에 윗부분에 큰 힘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위가 부러지게 되고 부러지는 뼈 조각 같은 것들이 나중에 염증을 일으켜서 뼈에 식한 것들을 다 망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뼈가 충분히 잘 때까지는 잇몸뼈 주변에 큰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파노라마를 보면은 조금 전에 처음에 보였던 그 동글동글하게 생겼던 염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염증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뼈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주변으로 오히려 뽀얗게 흰 점처럼 희게 보이는 것들은 이 뼈 이식을 대량으로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얗게 비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는 다음날 꼭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통증이 어떤지, 붓기가 어떤지, 피가 혹시 많이 나진 않는지, 그리고 틀니 같은 거는 쓰고 계신지 말씀을 드리는데 임플란트를 한두 개짜리 하는 수술이 아니라 10개 이상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가 풀리고 나면 2, 3일 정도는 소위 붓고 피나고 아프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날 더 많이 붓을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붓는다고 할 수도 없고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치료를 한 번에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의 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특별하게 염증 소견도 보이지 않고 위에도 뼈 이식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그동안에 먹고 싶은 고기도 잘 참아주셨고 위에 같은 경우에 틀니를 뺐을 때도 염증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져 있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달려 있었지만 그 주변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염증 같은 게 전혀 없이 깨끗하게 유지해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치료 과정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이 과정에서 위에 틀니 그리고 아래 임시치아 혹은 위아래 임시치아를 바로 달아들었을 때 식사를 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빨을 부딪히기 전에 음식물이 씹을 수 있는 걸 드셔라. 부서지는 음식을 드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그 다음에 뭐 삶은 감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두부, 예를 들어서 심줄 없는 고기 같은 거, 안심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김치를 많이 먹는데 김치와 나물이 생각보다 엄청 질긴 음식인데 환자분들은 그거는 질기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빨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빨끼리 부딪히는 힘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빨끼리 부딪히지 않게만 관리를 잘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치아라고 임시틀니라고 하는 게 플라스틱이고 약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씹을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끔은 씹다가 보면 이것도 되는구나 하다가 나중에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양념치킨을 먹었다, 뭐 족발을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힘들게 집어넣은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3개월만 잘 참아주시면 이제 내 치아가 되고 다 신고 나면 족발이든 뭐든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충분히 잘 좀 버텨주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2차 수술할 때도 고정이라고 하는 그 수치됐을 때도 잘 나왔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1, 2주에 걸쳐가지고 최종 보철까지 잘 나왔고, 그날 다 끼워드렸을 때 저희가 이제 고기 드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종 치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치아 형태도 그렇고 잇몸 형태도 그렇고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환자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의사 혼자만의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사는 잘 씹고 턱이 편안한 위치를 잡아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각 그리고 환자의 그런 미적인 감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상담을 하고 얘기한다고 한두 번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에 잘 맞아가지고 만족스럽게 끝났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것처럼 잇몸 쪽에 잇몸 색깔 같은 치연을 형성해주는 과정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없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식사를 못 하시고 고기도 못 드시고 한번 마음껏 크게 묻지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마무리하고 나서는 그날 되게 기분 좋게 오늘 고기 먹어도 되냐라고 하셔가지고 드셔보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내원할 때는 살도 많이 찌시고 얼굴도 되게 좋게 오셨던 기억이 있고, 되게 크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덕분에 지금 잘 먹고 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이 심하고 그리고 밑에 무릎까지 진행된 경우에도 적절하게 잘 제거를 해주고 그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뼈 이식이 잘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치료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고요. 내원 횟수는 한 4번에서 5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